인플레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체감이 되는 부분이 생활비를 인하해준다. 직접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를 복원, 에너지 패권, 그리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우리와 관계돼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뭐니 해도 그 주한미군 방위비가 아니죠. 주둔비입니다. 네. 주둔비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한테 특히 대중 견제 차원에서 협력을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선되자마자 우리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업을 특별히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서는 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조밀하게 작전을 짜서 오기 때문에 네. 우리도 무조건 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을 게 아니고 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계속 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America is back. 네.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미국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포즈도 상당히 도전적이죠. 손가락을 앞으로, 네. 돌아올 거야, 돌아왔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홈페이지만 도전적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지난 1기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네.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강렬한 인상으로 지금 2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1기 때도 사진만 웃으며 찍었지 뭐 그다지 순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독해진다는 거냐, 얼마나 어떻게 더 독해진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메리카 이즈 백은 네. 원래 바이든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갖다 놓은 거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네. 미국이 우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정책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죠. 달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대1의 대화라든지 미국이 우선이라는 거를 놓고 다른 데도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뒤에 아메리카 머스트 리드 어게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끈다. 그러니까 내가 선두에 설 테니까 나를 네. 같이 따라서 가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그거는 미국이 이용만 당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혼자 그동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네. 전부 일일이 뚫고 들어가서 내가 혼자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네. 저렇게 훨씬 도전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민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칼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남부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미국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린 뉴딜을 한다고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네. 그런 것들도 내가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로 판을 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효과가 있었던 것 플러스 그다음에 바이든 때 했던 것 중에도 효과가 있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적절하게 효과가 있던 것들 더한 다음에 본인이 4년간 절치부심해서 나왔던 결과들을 2기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뭐 불가 예측성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엄밀하게 계획이 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냥 불확실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트럼프는 확실하다. 그걸 받아들이는 네. 다른 데가 불확실한 거지. 아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한 사람이 아니다.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따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어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이 바이든 때 슬로건을 갖고 온 것도 바이든 때 거는 가짜다. 내가 진짜 어메리카 이즈 백을 실현을 할 거다라는 취지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1기와 비교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1기 때의 이 기조를 2기 때도 더 확실하게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밟아 나갈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6개의 우선 정책 의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인플레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체감이 되는 부분, 생활비를 인하해준다. 직접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를 복원, 에너지 패권, 그리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막 이렇게 꼬아서 외교적으로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즉각적으로 다가오면 생활비 인하하고 노동자 위한 감세하고 이 6가지를 지금 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둔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이긴 것도 그렇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내 문제였습니다. 국내 문제였고 저런 지금 말씀하신 저런 몇 가지를 해결을 하려면 네. 미국 혼자서는 안 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가장 크게 동원하는 게 관세입니다.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하면 미국 사람들은 훨씬 싸게 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관세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래 1달러에 샀던 거를 관세를 매겨서 1불 30이 되면 소비자가가 1불 60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미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전 단계로서 미국의 제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좀 회복하겠다라는 네. 그런 큰 그림에서 이제 관세 정책을 쓰는 거고요. 우리와 관계돼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 주한미군 방위비가 아니죠. 주둔비입니다. 네. 주둔비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한테 특히 대중 견제 차원에서 협력을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선되자마자 우리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업을 특별히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서는 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조밀하게 작전을 짜서 오기 때문에 네. 우리도 무조건 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을 게 아니고 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계속 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네.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그 투자를 하고, 실제로 투자가 작년에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네. 다른 부분의 반대급부를 상쇄시키기도 하고 또 협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적대국엔 서약서,
동맹국엔 명세서, 국제사회 초긴장, 우리나라도 초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동맹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건 서약서는 아닐 것 같고 명세서가 될 텐데 교수님 말씀은 이 명세서가 방위비 분담금, 관세, 다만 약간 여지가 있다면 조선업이나 반도체 쪽으로 해서 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라고 불안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다. 저쪽에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다면 우리도 그에 갑절은 되는 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